경제연구기관 중에 민간경제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사실상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L자형 침체 덮친다고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벌써 작년 제가 7월일 거예요. 아마 7월이나 8월쯤에 대한민국의 L자형 경제가 덮친다. L자형 침체, 장기 침체가 덮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현실화됐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L자형 침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2분기 경제성장률 세부 현황입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0.6% 성장을 했다고는 하나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경제 전체가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경제 전체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겁니다. 소비도 쪼그라들고 투자도 쪼그라들고 수출도 쪼그라들었기 때문에요. 사실상 최악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0.6% 성장이 된 데는요. 수출이 수입보다 더 적게 줄어들어서 불황형 성장이에요. 불황형 성장. 이게 수출도 늘고 수입도 늘고 그래서 성장을 했으면 박수를 치면서 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 이제는 웬만한 데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 규모가 쪼그라드니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경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L자형 침체가 극에 달해간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닥을 친다 그 말씀도 드렸고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좋아질까요 앞으로? 앞으로 좋아질까요? 2분기가 시작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가 좋아질까 이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요. 하반기 시원치 않다. 아예 그렇게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왜냐? 7월에 폭염이나 폭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은 거의 확실시돼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8월에도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심상치 않다. 폭염이 오히려 소비를 줄였다. 게다가 경제성장률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기저효과가 큰 탓이다. 작년이 줄어들었으니까 올해가 덜 줄어드는 것뿐이지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결국 수출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어떤 힘은 점점 떨어지는 것 아니냐. L자형 침체가 7월 8월 이미 왔고 9월이 좀 좋아질지 모르나 추석이 있으니까 좀 좋아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10월 11월 12월로 가면서 연말이 좋아진다면 조금 낫다. 그러나 연말도 그렇지는 않다. 상저하고라고 했는데 하고가 될는지 이것은 물음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좋아집니다. 전반기보다가 조금은 좋아질 듯 보여요. 조금. 그러나 좋아지는 것이 말입니다. V자 반등을 하듯이 쭉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소매 판매가 7월에 마이너스 3.2%, 2020년 7월 이후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소매 판매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수출도 회복의 기미가 안 보여요. 7월에는 마이너스 16.5%, 8월에도 마이너스 8%입니다. 게다가 규모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 설비 투자 안 하죠. 수출이 잘 돼야 투자를 하는데 설비 투자는 적어도 11년 4개월 만에 최저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8.9%. 2012년 3월에 마이너스 12.6%가 됐었는데 그때 이후 최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이요. 지금 7월이 설비 투자가 안 되죠. 8월에 수출 증감률도 아직도 마이너스죠. 7월에 소비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현실입니다.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다. 게다가 말입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 주는 지표거든요. 현재의 경기. 지금 지난 1월에 99.2를 기록을 하고요. 작년 12월에는 98.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4월에 올라갔어요. 100.3까지 올라갔습니다. 100.3.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지금 6월에는요. 오히려 99.6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0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다시 침체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상황은 점점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물론 코로나19 때처럼 최악은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는 96.8, 96.9 이렇게 4월, 5월 2020년에 그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때보다는 나으니까 좋아지는 모습은 맞아요. 그렇지만 금방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 있잖아요. 침체가 돼서 그 상황이 길게 간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침체의 깊이가 깊어질 수도 있고 침체의 깊이가 얕아질 수도 있다. 예, 지금은 깊어졌다가 얕아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형태를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L자형이라는 것. 그리고 오래 간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고통이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요. 제일 중요한 게 침체가 시작됐을 때 반등을 바로 하면 침체가 오히려 자랑거리가 돼요. 그런데 침체가 깊어져서 오래 가잖아요. 이것은요. 고통이 동반됩니다. 아마 그 고통이 지금 현재까지 예측하는 것은요. 내년에도 저성장입니다. 올해보다는 낫겠지만 저성장. 심지어 2025년도 저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중국의 상황도 실제 좋지 않잖아요. 중국도 보면 개인 소득세 환급을 2025년까지로 정책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2025년도 5년까지도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내년은 분명히 어려울 거고요. 지금 나오는 지표를 보면 말입니다. 2025년은 또 내년 7월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상황은 나쁘다. 그것이 현실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러잖아요. 일자리 계속 가지시라고. 어떤 일자리든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은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자리에 대한 부담 없고요. 그리고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쌓으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올 수 있는 위기에 우리가 대응하는 거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올 겁니다. 올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준비해 가면서 가는 것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